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부동산 고수비급 오늘 또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제 2021년도 마지막 한 달 남았습니다. 12월 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이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올해 이제 마무리를 잘 하셔야 또 내년 2022년을 맞이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와 또 재테크가 같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실정적으로 실거주자에 대한 그런 규제들도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매수세에 대한 영향들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또 대출의 규제와 금리의 상향으로 인해서 전세 시장이 불안하고 오히려 월세 시장이 지금 현재 급격한 상승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올해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현 부동산 시장의 현황 분석과 매매, 전세, 그리고 월세 지수의 변화 등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내년도 어떻게 변화가 될지 예상하는 시간, 또 추측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들은요. 서울전화 02-2638-395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 부동산 고수비급 164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1월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드디어 100포인트가 깨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것은 100을 기준점으로 해서 100보다 높아지게 된다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라는 뜻이고요. 그만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뜻이고, 매매 수급 지수가 100보다 아래로 기록된다는 것은 공급량이 수요보다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이 더욱더 많아진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99.6%포인트를 지금 매매 지수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울에서 인기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심 지역이죠. 용산이라든가 종로, 중구, 또 강남 이런 지역들은 아직 100포인트가 깨지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균치 103.5포인트고 서울의 전체적인 평균으로는 100포인트가 깨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이고, 전세 수급 지수도 26개월 만에 100포인트가 깨지면서 99.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상황에서도 충분히 느끼실 거예요. 공급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 그로 인해서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건가? 이런 기대감들, 또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이제 직전 단계까지 왔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수급 지수에 따라서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잘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좋은 인기 있는 지역들은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올해 하반기 거래량이 그래서 축소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 축소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의 원인 분석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상승폭 또한 둔화가 됐습니다. 4주 연속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둔화됐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이너스 포인트로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승은 또 꾸준히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남을 비롯한 한강 주변 지역들이죠. 마포라든가 용산 지역들, 인기 지역은 오히려 신고가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양극화가 서울 지역에는 이런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상황들, 지금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대출 규제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계부채 총량 제한을 위해서,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서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 대출 미발생으로 인해서 매수세와 전세세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주담대라든가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또 상승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거래량들의 축소가 어디에 나타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 중에서 6억 원 이하의 거래량만 마이너스 7.1%로 퍼센트로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고, 6억 원 이상부터 6억 원 초과, 그리고 9억 원 이하, 그리고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오히려 거래량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서민주택들에 대한 그런 규제의 효과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이었죠. 종합부동산세 이제 실질적
으로 내야 되는 세금 부과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에도 굉장히 큰 부담감들을 느끼고 있죠. 특히나 임대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집주인들의 그런 부담감들로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그런 조세 정가가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또 새롭게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이런 그 세금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매수세가 위축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높아진 전셋값으로 인해서 서울에 살고 싶지만 전셋값이 부담되거나 대출 미발생으로 인해서 탈서울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래량과 이런 지수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서울에 꼭 거주를 해야 되는 목적성, 이유들도 있겠죠. 뭐 자녀의 교육 목적도 있겠고요. 또 내가 학교를 다녀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직장을 옮기기가 어렵거나 또는 수도권 지역, 지방권에서 내가 서울로 출퇴근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지역 이동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전세라든가 월세 전환들로 이루어지면서 매수세와 전세수의 그런 포인트들은 지수는 내려가고 월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수가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 상승률, 이 월세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반전세라든가 월세가 조금 껴있는 부분 다 포함한 내용인데요. 사상 최고치를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초 반포자이 지금 국민보급주택 84제곱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월세가 한 300만 원 정도 했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월세 같은 보증금액 대비해서 400만 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들 이미 거래가 찍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세가 100만 원가량 상승을 했다. 서울 평균적인 부분에서도 약 70만 원 정도의 월세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근 10개월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월세 상승률의 사상 최고치의 기록의 현황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10월 달 서울 평균 0.32%가 상승을 했고요. 5개월째 상승폭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이 현상들은 지금 현재 대출 규제라든가 또는 금리의 상향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아마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동남권에 가장 많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들, 뭐 강남이라든가 강남 3구들 지금 현재 4구까지 포함을 해서 상승률의 가장 최고점에 위치하는 곳들은 인기 있는 지역들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세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종부세 또는 재산세 그리고 이런 보유세의 부담으로 인해서 세입자에 대한 조세 정가가 같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동안의 전세였던 부분들이 세금의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현상들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의 월세화는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이다. 자, 월세가 이루어진다면 기존에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서민이 될 것이고 서민에 대한 주거비가 상향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월세가 전세 그런 이자율이라든가 또는 매매 주담대의 이자율보다 낮을 수가 없거든요. 월세가 더 부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민의 주거비가 상승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2년 이제 내년에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과연 어떤 시장이 펼쳐질 것인가. 지금 하반기에서 뭐 급격하게 변화되는 상황들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즉 아파트 월세 강세 현상이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급 물량들이 내년에 급격하게 증가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현 정책에 유지 상황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아파트의 그런 월세 강화 현상들은 계속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월세 강세가 이루어진다면 임대인들, 즉 현금 보유라든가 또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투자를 하고자 하는 이런 자산가들의 그런 부는 계속해서 축적이 되고 이동될 수밖에 없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울의 인기 있는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은 조금 없을 것이다. 오히려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들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2022년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계약갱신 청구권이 2020년 어떻게 보면 8월 달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기존에 있었던 계약들에 대해서도 이제 갱신권을 청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2년이 지나는 시점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거예요. 2022년 8월 이후에 계약갱신권을 사용을 완료한 물건들은
즉 그 물건들이 시장에 나왔었을 때 전세 가격의 하락을 나타낼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주변 대비해서 40%가량 싸게 지금 나와 있는 전세 물건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져갈 것이냐 후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료가 된다면 바로 현 전세 가격 분위기로 다시 올려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기에는 실질적으로 내년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022년 하반기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면 당연히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매매가가 될 것이고요. 월세 강세 현상과 전세 가격의 하반기 상승 효과, 즉 매매 가격의 영향에 크게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이다. 자, 정권에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제 매매 가격도 그렇고 이제 전세 가격도 그렇고 좀 하락되는 분위기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관 지금 부동산의 그런 정책적인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많은 기관들에서는 상승을 또 2020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고요. 특히나 또 이런 반사 이익을 또 얻고 있는 바로 주택의 유형이죠. 빌라 가격입니다. 지금 현재 2021년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빌라 가격의 공고 행진을 이뤄내면서 아파트는 조금 위축될 수 있으나 빌라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아파트의 주거 대체 주거의 유형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한 이번 달 이제 결정이 되겠죠. 신통의 그런 1차 공모 확정을 비롯한 내년도에도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투자 유입이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아파트 거래량만 봐서는 주택의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른 유형들에서의 그런 강세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럴 때일수록 위기가 올수록 가장 투자하기 적합한 시기가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내가 소유 자금들이 좀 있다면 현금 보유해봤자 실질적으로 화폐 가치는 계속 매년마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을 대비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은 부동산에 실질적인 투자를 접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소액밖에 없다 하실 경우에는 소액으로 이뤄낼 수 있는 갭 투자에 대한 노하우들 그리고 또한 서울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또는 이제 조합원의 지휘권을 받기 위한 방법이죠. 서울 재개발 투자 분석 같이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매주 일요일 오후 1시고요. 1:1 무료 상담도 같이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소규모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역수칙에 철저하게 부합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전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02-1638-3956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지역 분석 만나보실 곳은요. 바로 강남 4구. 앞으로 강남 4구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지역 바로 강동구 고덕동이 되겠습니다. 자, 강동구 고덕동은요. 9호선 샘터공원역에서 도보 1,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고 실질적으로 바로 샘터공원역에서 고덕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재개발을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지 지분율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대진 지분율은 약 6평 정도 구성되어 있다. 매매 금액 5억 9천에서 5억 9천5백만 원이고요. 전세를 놓으신다면 실투자 금액 약 2억 6천에서 2억 6천5백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덕동을 이제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 포인트 4가지인데요. 바로 역세권, 초역세권이 되는 단지이다. 그리고 이곳에 학군이라든가 숲세권, 몰세권, 역세권, 그리고 또한 바로 업무타운까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5가지가 주택의 가격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이 바로 고덕동이다. 그것도 고덕동 큰 범위 내에서의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동산 현장 주변에 모두 다 밀집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개발이 가능성이 굉장히 유망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 노후도가 이미 충족되어 있고요. 동의율이라든가 또는 재건축, 재개발 모두 다 가능성 있는 추진 지역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 추후 상승이 꾸준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개발 호재 말씀드렸었던 고덕 비즈밸리가 바로 길 건너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라든가 9호선 연장들이 바로 입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강동구 고덕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입니다. 바로 부동산 사업지 센터 공원역에서 1,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지. 이곳이 재개발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저밀도 주택들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고 노후도가 충족되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고덕 비즈밸리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서 이곳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이곳 신도시 거의 그 중신도시죠. 실질적으로 고덕 지역들에서 아파트가 2년 이내에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미 호가는 18억, 19억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아파트가 구성이 된다면 역세권에 더욱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입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변에 공원이라든가 학군도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앞으로의 미래 가치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량으로도 이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바로 입점되어 있고요. 들어갈 것이고 제일 수도권 고속도로가 또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이라든가 지방권 또는 서울을 연결하는데 굉장히 교통적인 부분에서 용이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업무지까지도 굉장히 빠른 이동 가능합니다. 고덕 비즈밸리가 위치하고 있거나 상일동에 이제 첨단 업무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고덕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 도심,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강남까지 서울 3도심을 모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죠. 5호선을 따라서 도심 지역이라든가 9호선을 따라서 강남과 영등포 여의도를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으로서는 굉장히 우수하고요. 차량으로 이동해도 강명로라든가 올림픽대로 바로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권까지의 접근성이 너무나도 우수하다. 그리고 또한 고속도로의 그런 구성 현황으로 인해서 강동권, 어떻게 보면 이제 동남권에서는 가장 교통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신통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동구 고덕 1구역이 지금 신청을 했고요. 이미 동의서 30% 이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이죠. 하지만 1구역보다 더욱더 좋은 지역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2-2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2 지구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에 더욱더 가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덕 비즈밸리가 바로 길 하나 차이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샘터공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근린공원들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학군들의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배제구를 비롯한 이 지역들 주변에 고덕의 그런 초중고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역세권과 업무타운과 학군과 공원이 같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고덕 2-2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미 이번 연도 상반기에 공공 재개발로 추진이 되었었다가 공공은 안 하겠다, 민간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해지가 됐었던 곳이고 이미 예전 2014년에는 재개발 촉진지구, 재개발로 구성될 수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잡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신속 통합기획이라든가 또는 민간 추진 재개발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신축 비중이 많지 않아서 노후도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덕 비즈밸리에는 이미 150개 이상의 기업들이 입점되어 있거나 입점을 예정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실질적으로 고용 창출 효과 38,000여 명 정도가 예상될 수 있을 만큼 이제 1년 남았죠. 내년에 이제 입점이 완료가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R&D 연구단지뿐만이 아니라 대형 유통, 산업단지들이 같이 함께 조성이 될 것이고요.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지금 현재 구성을 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으로 이케아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케아 3호점이 입점 예정하고 있는 곳이 바로 고덕 이곳 비즈밸리 라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기존에 이제 광명이라든가 고양시의 이케아 주변에 지가라든가 가격 상승들 충분히 이미 답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변 지역으로의 상승들이 굉장히 높아졌고 단순히 이케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쇼핑부터 시작을 해서 숙박이라든가 컨벤션 모든 그런 업무시설 복합적인 유통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몰세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다. 그리고 또한 고덕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사가 바로 옆 지역에 위치하고 있죠. 미사 신도시에도 이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9호선의 4단계 연장 구간이 샘터 공원역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별내선이라고 할 수 있는 8호선의 연장선들도 고덕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존의 9호선이 연장되면서 지가가 움직였었던 부분 충분히 알고 있으시죠? 잠실의 3단계에 이미 4년 전에 다 결과를 봐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4단계 2027년 완공 시까지도 계속 꾸준한 상승들이 지가가 올라갈 것이다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민간으로 이제 진행됐었던 부분들이 국가 재정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2년 그리고 2024년으로 1단계, 2단계 개통이 조금 더 빨라졌다는 것이고요. 수도권이라든가 충청권의 지역 연계 강화되는 지역 바로 고덕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 5억 9천에서 5억 9천5백만 원이 매매 금액 투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에 약 3억 3천 정도의 전세가를 대비한다면 투자 금액 2억 6천에서 2억 6천 5백만 원. 요즘 뭐 프리미엄 얼마나 붙습니까? 서울 지역에 웬만한 재개발 지역들 어느 정도 조합 설립 인가 정도 전후로 해서 한 10억까지도 피가 붙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 굉장히 그에 대비해서 낮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재개발 예상될 수 있는 지역 투자하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월세를 놓으신다면 예상 실투자 금액은 2억 8천에서 2억 8천 5백만 원 정도 되시고요. 월세 금액 약 130 정도 예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남 서초도 오피스텔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에 이제 강남권에서 역세권 투자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죠. 생활의 인프라라든가 임차 수요가 풍부하다는 점, 그리고 또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에서 가장 최상위 계층에 위치할 수 있는 지역,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자,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서초동은 교대역의 더블 역세권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많은 업무타운까지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가 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수요가 너무나도 풍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강남역 상권을 이용하거나 또는 롯데칠성 부지, 코오롱 부지가 또 위치하고 있어서 개발에 높은 그런 사업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교대 바로 인접 지역 서초동이 되겠고요. 자, 정보사 부지의 개발 사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일자리가 유치된다는 점 굉장히 큰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초대로의 이런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으로 통해서 일자리가 상승될 수 있는 용적률과 고층 빌딩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인 사업지로 코오롱 부지와 롯데 칠성 부지가 되겠죠. 지금 현재 뭐 낮게 한 5층, 6층 정도의 그런 빌딩들이 앞으로는 뭐 20층 정도까지의 그런 빌딩들로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이루어지면서 지상부는 녹지화 조성과 함께 문화복합지구가 조성이 될 것이고요. 지하부는 교통의 흐름들을 더욱더 원활하게 시켜서 뭐 이런 소음이라든가 매연 그리고 교통의 흐름들을 원활하게 시켜주는 그런 기대 효과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강남권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편이죠. 이제 경부고속도로의 지하 사업이 가장 큰 그 주변 지역으로의 그런 기대 가치와 그리고 큰 반사 이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수익을 보거나 또는 가장 큰 변화가 이루어질 곳이 바로 서초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미 뭐 서초동 주변 지역만 서초동만 지금 가격이 5억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방배동이라든가 또는 역삼동이라든가 이미 다 6억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적으로도 1억 원 정도의 차익이 나고 있는 지역 바로 서초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바라보신다면 투자 금액 약 5천에서 6천만 원 투자로 앞으로의 상승될 수 있는 요소에 투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월세 투자는 약 130에서 150만 원, 예상 실투자 금액 약 3억 원 정도로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재개발 예상될 수 있는 고덕동과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역세권 갭 투자 바로 서초동을 봤는데요. 이런 지역들뿐만이 아니라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 분석 같이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선착순이니까요. 서울 02-1638-3956번으로 전화 주시고 1대1 무료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전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또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 같이 함께 문의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